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, 남들이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는 것들을 또 뜯어보면, 잘 관찰을 하면은 그 관찰 속에서 좋은 본성을 끄집어내서 그걸 드러내는, 그래서 그 본성과 나하고 만나서 연결시키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하찮음의 미학. 침묵에 대한 기억, 이러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인천에 살았을 때 가장 큰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건물들이 2, 3층이면 그게 60년대, 70년대는 제일 큰 건물이었었는데, 이 엄청난 그 탱크들 뭐 이런 것들이 인천 부둣가를 통해서 서울로, 용산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미군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았어요. 그건 굉장한 볼거리였었죠. 그 다음에 거기 뭐 밀가루고 옥수수가루고 뭐 원조 받는 그런 것들이 엄청난 그런 것들이 다 철로에 있었어요. 그 무게와 세월이 견디임들이 잘 들어있는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 것들, 시련을 그만큼 크게 받으면 크게 받은 만큼의 모습들이 침묵 속에 들어있는 걸 보면서 저 침묵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시련을 이겨낸, 그래서 이겨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, 우리나라의 역사나 한 인간의 모습으로 비유해 봐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삶이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들, 잘 견딘 사람의 모습, 미술계에 있어서도 이슈가 되지 않았었던 모습들도 가치가 있다. 항상 자기가 잘 끌고 나아간 모습이 있으면 그것 자체로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침묵을 선택을 하게 되죠. 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도 사실 침묵 개념하고 마찬가지죠.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이제 뭐 차 도로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인데, 지나다니다가 우리나라는 공사를 참 많이 하기 때문에 툭 하면은 뭐 가로 아프니까 이 정말 하찮은 것들, 누가 돌 주목하지도 않았었던 저는 하찮음들, 침묵도 그렇죠. 그 다음에 아스팔트 콘크리트도 정말 하찮은 것들인데, 하찮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본성을 잘 읽고 그거를 드러내려고 노력을 한 것들이죠. 근데 낙돌은 그냥 산에 이렇게 후벼 파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숱하게 돌들이 나오는데, 그 돌들은 어디도 쓸모가 없어요. 돌이 온전한 게 없습니다. 저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결들이 있어요. 불규칙한 결들이 있어가지고 누구도 그게 조각작품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저는 그 불규칙함에 시선이 끌렸어요. 그 철근 작업들은 조각가들이 중국공장에 가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재료예요. 그 용접 자국들이, 그 흔적들이 항상 있었어요. 근데 저기에도 저는 이게 불규칙한 그 용접 자국들이 일부러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떤 용도에 의해서 썼다가 폐기되는 것들이 나름대로 나한테는 흔적,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끌고 온 것들도 삶의 흔적들이 쭉 맥락이 있었듯이, 여기서도 저 철근석이 어떤 흔적들이 보였구나. 그래서 저 흔적 가지고 작업을 하죠. 화물 트럭들을 보면은 그 운전석 뒷부분 화물칸에 보면은 철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, 그래서 실타가 뭐가 이렇게 닿아요. 그러면 이제 흠집이 나죠. 그리고 그 무수한 흠집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 녹이 쓸고 그 녹이 녹물이 흘러서
쭉 내려오는 거 보면서 아, 저 흔적이 마음에 들었어요. 다른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제가 형제가 5남 4녀인데 그 형제들을 전부 다 아버님이 그 대학교를 보냈는데 전기공사 일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정보산대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전선을 연결해서 67년대는 뭐 개발의 시기니까 이런 걸로 우리 자식들을 전부 다 공부를 시켰던 거에 대한 존경심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유학 가서 한 4년 정도 있었을까요? 자신적인 작업을 했을 때 교수가 그러더라고요. 너는 그 예술가 아닌 것 같다. 장인인 것 같다. 사실적인 작업을 잘하지만 그 사실적인 작업이 속에는 어떤 철학이나 시적 감수성이 들어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. 나는 그 울퉁불퉁한 내 속 가슴들을 다 얘기했다는데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체를 하게 된 것도 사실적인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까 어떤 심리적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더 적절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인데 여기에는 인체의 여러 가지들 요소 중에서 군더더기를 좀 빼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어떤 게 좀 정수일까 내 심리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 처절함이라든가 격렬함들을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. 그 헤라라는 도구를 버려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제 감정에 잘 맞아떨어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삽이나 도끼 뭐 이런 것들이 저하고 잘 맞는다는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. 그러니까 나무를 후려친다든가 도끼를 찍어댄다든가 해집는다든가 마치 어떤 액션 페인팅처럼 뭐 이렇게 격렬한 것들을 한 다음에 그것을 그 격렬함들이 격렬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걸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면서 그게 무엇일까라는 걸 찾아보려고 하는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. 내 속에 있었던 어떤 거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. 그 모양새 좋은 것보다는 우리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, 뭐 이런 것들이 말꼬름하게 무슨 얘기하기보다는 거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. 저희가 학교를 다녔었던 게 70년대, 80년대 학번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투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 작품들이 하루 뭐 1,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내가 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끌고 왔었던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뭔가를 되짚어 보니까 그 하찮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끌어올리는 이 작업들 아니면은 뭐 인내와 견딤의 미학 어떤 재료가 가지고 있는 날것과 숙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엉켜서 같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. 공간이라는 것이 순수한 의미, 미술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간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공간은 큰 작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거기에 걸맞는
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자코메티 작품이 굉장히 큰 공간에도 손가락만한 작품이 그 공간을 막 흔들어대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. 그거는 작품이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깊이, 그 어느 만큼 그 깊은 모습들이 있는 건가에 의해서 그 공간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. 현대 미술은 정글이다. 그래서 그 정글에서 수색대가 앞으로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작가들이 있고, 그러니까 항상 앞서간 사람들만이 주목할 때 그거 말고도 있다. 그러니까 꾸준히 자기 것들을 잘 천착해 들어간 무수한 나무들이 있는데 조명만 잘해주면은,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은 또 그 사람은 올해의 작가가 되고 저 사람도 되고, 그냥 항상 앞서 있는 것만은 이 올해의 작가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모습이 아마 제 전시회 때 있었던 게 아닌가,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이런 전시를 하면서 작업이 변하는 것은 자기 문제고, 자기가 어떻게 작업이 더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해서 좋은 작품 하느냐는 자기 문제고, 미술관과의 문제는 그런 좋은 작품을 할 때도 계속 연결해 줄 수 있는, 어쨌든 간에 그 해의 대표 작가로, 좋은 말은 아니지만 대표 작가라는 게 했을 때 외국에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, 한 작가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. 그건 작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술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 시스템도 갖춰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